미국발, 항상 우리는 미국발이죠. 미국발 금리 인상,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을 통해서 지금 현재 전 세계, 특히 후진 국가라든가 또 아무래도 지금 현재 상위 국가 할지라도 달러를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도 금리 인상을 다투면서 달러의 인상, 달러의 금리 인상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뺏기지 말아야죠. 우리도 질 수는 없기 때문에 달러를 같이 올리고 달러 이자 올리는 대비 우리나라도 이자를 올리면서 맞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갈까요? 저는 이 급격한 이자의 상승은 오래 가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 연말 정도에서 내년 상반기면 이자 상승은 끝났다라고 보시고요. 이제 그동안 소득 주도의 성장, 그런 성장 속에서 0%대의 짭짤한 고소한 맛을 봐서 유동성 그리고 또 경기의 거품 이런 부분들을 맛봤다면 이제는 소득 주도 성장 시대가 아니라 금리, 기준금리 2, 3% 시대에 이제 안정화된 시대로 다시 가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요즘 2008년 12월처럼 그때 미국발 리먼 브러더스 사태처럼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들, 특히 아파트 가격들이 많이 하락을 넘어 폭락까지 이르는 상황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는 어떤 스탠스로 대응해야 되는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돈맥 경화로 돈줄이 막힐 때는 몸테크로 견뎌라 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가격이 내렸다가 상승했죠. 그리고 많이 상승했습니다. 많이. 이 그래프가 참 익숙하지요. 아마 이 30대 분들은 처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그래프가 97년 IMF 끝나고 나서 2001년에서 2007년까지의 그래프였다가 폭락했죠. 그 다음 또 다시 2008, 9, 10, 11, 12 하다가 12, 13 지나면서 다시 또 왔죠. 이렇게 이 부분이 97년 또 2007년 그 다음에 현재 세 번째 이제 이 가격 하락을 맛보고 있는데요. 가격이 많이 오르면 어떡하죠? 일단 유동성이 너무 많이 늘어났고 시장에는 거품이 끼기 때문에 안정화를 위해서 일단 규제를 많이 하겠죠. 규제를 할 때는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죠? 거래량을 줄임으로써 가격을 안정화시키죠. 그런데도 안 될 때는 어떡하죠? 대출을 금리를 올리죠. 올려가지고 또 시장의 거래를 막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 막습니다. 돈줄을 끊어버리죠. 그래서 대출 규제가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온 부동산 규제 그리고 뭐 취득세 중과세, 종부세 중과 그다음에 또 금리 인상, 대출 규제 그다음에 뭐 DSR 이런 부분을 다가왔는데 규제는 하나도 안 풀린 상황에서 갑자기 미국에서 그냥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이자를 올리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이 새로운 정부에서도 이자를 안 올릴 수 없다 보니까 대출 규제에다가 금리 인상까지 같이 오다 보니까 거래량은 지금 현재 떨어지겠죠. 비단 이 거래량이 아파트 거래만 떨어지겠습니까? 지금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자금 경색으로 인해서 거래량이 전체적으로 떨어져서 자영업까지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시장, 여기 또 다른 투자 시장도 역시 떨어지죠.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현금을 확보해 가지고 일단 자기가 안전을 찾고자 하겠죠. 거기다 대고 또 지금 자금 경색이 있다 보니까 PF로 공사를 진행하던 그러한 레고랜드 사태를 통해서 왔지만 미분양 나고 하다 보니까 공사 대금 못 받고 또 부도. 그래서 이제 이 부도 형태들이 또 눈에 보이게 되겠죠. 건설사의 부도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거죠. 2008년 리먼 사태 터지고 나서 2009년, 10년, 11년 어떤 역전세난 일어났죠. 역전세난 일어나는 이유는 가장 먼저 돈이 막혀 있다라는 부분이고 또 가격이 떨어지니까 안 살려고 하다 보니 또 서로 계속 전세도 더 낮은 전세로 옮겨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 안 나가니까 역전세는 가격이 낮아지고 심지어는 전세가 안 나가서 경매 때문에 전세 때문에 경마가 나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약간 주기를 가지고 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뭐 2019년 정도 이 정도 가격 상승이 과거 2007년의 가격을 벗어나서 좀 상승한 정도 부분이었었는데 좀 과열된 부분이 있었다라는 부분 알 수 있죠. 특히 아파트 부분이었죠. 아파트 이렇게 오를 때 이 아파트 오를 때 상대적으로 빈곤하게 안 올랐던 부분들이 있죠. 뭐 상가라든가 빌라 이런 부분들은 안 올랐고 다시 이제 아파트 가격이 다 오르고 투자하기가 힘들고 갭 투자 성행했던 부분들이 힘들어지니까 이제 소액 투자로 찾아가는 시기로 내려오게 되죠. 그러면서 서서히 재개발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순서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돈맥 경화는 결국은 뭐죠? 가장 먼저 시장에서 일단 금융권에서 대출 규제를 했죠. 돈맥 규제는 말로는 우리가 DTI를 풀어줘서 50%로 해준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돈을 쓸 수 있는 개인들은 DSR에 영향을 받죠. 총 부채 상환 비율인데요. 과거에는 DTI만 적용했다가 이제는 신용대출 뭐 이런 부분들을 5년 상환으로 보고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보다 보니까 오히려 신용 대출 받은 사람들이 대출이 안 나오고 있고 뭐 자동차 할부금, 자동차 원금과 할부금 이자 나가는 것도 원리금에 넣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연봉 1억을 받더라도 대출 받기가 힘든 상황이 됐죠. 그래서 대출을 받기가 힘들었다. 그리고 지금 힘들게 돼 있다. 그 다음에 DTI, 말로는 10억짜리 아파트를 뭐 5억까지 대출해준다고 하지만 DSR에 박혀서 대출을 받을 수가 없죠. 결국은 이 궁극적으로는 거래량이 끊어졌죠. 그러면 지금 현재 가격이 폭락하고 있고 거래가 끊어져 있는데 수요가 없느냐? 수요는 작년 12월까지 불과 10개월 전에 있는 수요가 갑자기 나 아파트 안 살래. 나는 집 안 살래. 수요가 갑자기 사라지는 건 아니겠죠. 수요가 없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이 수요들도 살 수가 없으니까 포기 내지 더 떨어지길 기다리는 기다림의 세력이 생기겠죠. 과연 기다린다고 했을 때 또 자기가 원하는 만큼 살 수 있나요? 그것도 역시 규제가 풀리지 않는다면 기다림은 역시 기다림으로 끝나겠죠. 또한 대출 규제가 풀린다 하더라도 가격이 폭락된 금액으로 과연 살 수가 있을까요? 왜? 매도인들이 무조건 돈이 필요한 사람들만 팔지 그냥 자기가 산 집 그냥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뭐 2008년, 9년도 가격이 폭락했을 때도 보면 폭락된 아파트를 사러 가서 보면은 정작 매물은 그런 폭락된 가격에 살 수가 없는 걸 볼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것은 지금 돈이 매우 급하거나 또는 특수 관계에서 뭐 매매가 이루어지거나 증여가 일어나는 그런 기회로 활용되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은 왜곡되고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2021년부터 2022년 초까지 사람들의 심리에는 너무 올랐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죠. 그런데 팔려고 해도 팔 수가 없어서 못 팔았죠. 양도세 때문이었죠. 그런데 올 5월 9일, 올해죠. 5월 9일부터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내년 5월 8일까지 양도세 중과세를 완화해 준다고 하니까 이때다 해서 팔려고 하는 분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과거에는 아파트 하나 자기가 살면서 소형 아파트를 갖고 월세를 받으려고 했거나 임대 수익으로 생활했던 그러한 은퇴자분들이 많았는데 이런 분들에게 종부세를 강하게 해죠. 그래서 한 1주택자에게는 장기간 보유하고 나이가 노령화되면 종부세를 많이 감면해 주는 반면에 2주택자, 3주택자일 경우는 중과가 되기 때문에 너는 집을 팔아라라는 그러한 정책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는 아파트를 가지고 월세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사라졌죠. 그래서 아파트를 이번 기회에 팔려고 했었는데 갑작스럽게 팔려고 나오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 그 구매를 받쳐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대출 규제와 이자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더 빠지기 기다린 거다. 그래서 2021년에는 하락이 예상됐었고 역시 예상대로 하락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다주택자들이 무서워하는 게 뭐죠? 종부세 폭탄. 아파트 3개만 있어도 1년에 보통 사람의 연봉이 뭐 2배 또는 연봉이 나올 수 있는 종부세가 막 1억 이상이 나오다 보니 종부세 폭탄을 피해서 내 물건이 나올 거다. 그래서 종부세의 중과가 하나의 폭탄이 돼서 아파트 가격의 하락을 예상을 했었던 부분이죠. 세 번째 부분은 예상치도 못했죠. 종부세까지는 예상을 했는데 이 미국발 이자가 급등을 하다 보니 거래량이 감소하고 그다음에 당연히 거래량이 감소하니까 하락이 예상되는 거죠. 이것은 작년 말과 올해 사이에 시작된 그러한 이자 랠리에 의해서 부동산 시장이 침체를 맞게 되는 그런 부분이죠. 이자 급등보다도 더 무서운 게 뭐죠? 대출 규제죠. 어떻든 사람들이 위기가 되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1, 2년을 견디려고 합니다. 1, 2년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대출 규제가 DSR로 못을 꽉 박아놨기 때문에 대출이 안 되죠. 요즘 오늘 당장이라도 은행 가서 내가 지금 현재 세입자가 만기가 돼서 전세값 내달라고 하니 대출을 알아보니까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나왔던 대출이 아예 안 나오죠. 왜 그렇죠? DTI는 멀쩡하게 살아있지만 DSR이 내가 신용상 대출 연봉이 2억 이상 받아야만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출들이 많이 전세금들 금액이 있죠. 그래서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자의 급등보다 더 무서운 게 대출 규제다. 대출 규제 때문에 지금 이 시장은 더 꽁꽁 얼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주택자 물론 지금 현재 주택은 원래 사람들이 이런 흔한 말을 하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고기를 먹듯이 부동산도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이 투자를 하게 되고 주식도 주식 투자를 하게 된 사람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기를 먹어본 사람 부동산을 투자해본 사람이 투자를 하려고 하니까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취득세 중과를 때렸죠. 그래서 1주택자가 2주택 들 때는 취득세가 8% 그리고 또 2주택자가 3주택자가 될 때는 12%. 이것은 거래량을 감소시키는 매우 1등 공신이죠. 그래서 이 거래량을 내림으로써 역시 하락을 예상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대출 규제와 취득세 중과 이 부분이 부동산 시장을 꽁꽁 얼어붙게 하는 규제 중에 하나다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다주택자들이 어떻게 하죠? 이제는 똘똘한 한 채로 가자.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다주택을 정리해서 똘똘한 한 채로 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똘똘한 한 채에서 거품이 생겼고 시세를 많이 쌍끌이하는 역할을 했죠. 그런데 지금 막상 대출이 안 나오고 역전세 현상 나니까 지금 가장 가격을 하락하는 상위 50위권에 있는 아파트들, 상위 지수 50, 그러한 아파트들이 하락을 주도하고 있죠. 그래서 강남에 27억짜리 아파트가 지금 17억, 18억까지 내려갔다고 하죠. 불과 1년 사이에 10억이 내려갔다라는 거죠. 과연 그 10억이 내려갔다고 살 사람이 있나요? 현재는 힘들죠. 대출 15억 이상에 대해서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또는 거기에 이자 부담이 많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힘듭니다. 그리고 또 기다리는 생각이 있죠. 항상 우리의 투자하시는 분들의 머릿속에는 세자가 들어있죠. 줍줍이. 나는 기다리면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을 나는 줍는다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줍줍이들이 기다리고 있겠죠. 그래서 다주택자가 과연 얼마나 견딜까 하는 그런 부분이 지금 남아 있는데 아마도 전세자금 압박이 전세자금 대출이 압박이 심하게 되고 전세난이 전세에 세입자 구하는 게 난이 일어날 수 있을 때 더 힘들겠죠. 이 부분들 그래서 똘똘한 한 채를 사신 분들이 과연 어떤 스탠스에 있을까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2021년 11월 말일입니다. 그래서 하락이 추가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출 규제라든가 특히 DSR을 풀어줄 기미가 지금 안 보이고 있고 취득세 중과세를 풀어줄 기미가 1도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예측하고 혹시 규제를 풀어줄까라는 그러한 것들이 지금 현재 여러 무슨 동영상으로 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 나 취득세 중과 또는 대출 규제가 풀리면 사야지 하고 기다린 사람이 있으니까 지금 11월과 12월 규제가 풀리기 전까지는 꽁꽁꽁 얼어붙고 부동산 거래 안 되고 지자체는 셀 수가 없고 그리고 지자체는 또 쓸 돈이 없고 서로가 지금 현재 우리 국민이 어려우면 지자체도 어렵고 그럼 정부도 어렵겠죠. 지금은 모두가 무리식으로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는 과정이죠. 이런 부분. 그래서 정부 쪽에서는 어느 정도 가격이 하락이 됐다. 그러면 서로 나 죽는다고 아우성치고 기업체들이 부도가 난다면 다시 규제들을 풀어주겠죠. 어떻게 풀어줄까요? 거래량이 늘어나는 쪽으로 풀어줘야 되겠죠. 거래량이 늘어남으로써 세수도 확보되고 그리고 부도가 나는 사람들을 또 구제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거래량을 늘리는 정책들로 바뀔 거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거래량을 늘어주는 쪽으로 하다 보니 취득세 중과 그다음에 대출 이자는 뭐 2, 3% 정도 원래 뭐 40, 50대 되시는 분들은 기준금리 2, 30%, 2%에서 3% 원래 익숙했었죠. 0%대는 이거 문재인 정부 때 처음 우리는 국민이 대해본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0%대는 사실은 기대하지 않는 저희 그 어떤 국민들이었는데 2, 3%는 적정할 거다. 이자의 급등 부분은 별로 이렇게 크게 충격 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출 규제를 완화시키는 걸 기대할 거고 종부세에 대한 부분이 이건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좀 유연적인 중과세죠. 그죠? 원래 종부세는 지방세로 있었죠. 재산세가 지방세이고 종부세도 지방세였습니다. 그래서 이중 같은 재산세를 놓고 이중 과세, 이중 부과는 유연적이다 해서 막 말이 많으니까 이걸 종부세로 돌려놨죠. 그러나 엄격한 성격은 재산세 성격이기 때문에 요 유연적인 종부세 부분은 좀 검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하락이 이 규제가 풀리기 전까지는 하락이 추가 예상되는데 제가 늘 언제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마도 하락은 내년 5월 8일 이전까지 될 거다. 5월 8일 이후에 되면 다시 양도세, 중과세가 부활하게 되면 이제는 팔려고 하는 사람이 팔고 싶어도 못 팔죠.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는 그냥 갖고 견뎌야 돼요. 이제는 몸테크로 가야 되겠죠. 이자가 전세가 낮아지면 낮은 전세를 놓고 그 돈을 가지고 더 전세가 싼 곳으로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 그런 이동이 있겠죠. 그런 일이 발생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다면 줍줍이들은 어디에서 가장 많이 활동할 걸로 보이냐? 내년 2월에서 내년 4월 사이에 가장 싼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가격도 또한 이미 줍줍이들이 예상하기에 지금 음마아파트 27억짜리가 지금 17억까지 18억까지 내려갔어? 그러면 이제 내가 좀 현금도 있으니까 전세 끼고 하나 살만한 때가 되겠지? 그건 재건축 되면 할만한 하니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됐죠. 사람이 부동산 가격의 모든 움직임은 심리 과정이기 때문에 분명히 너무 싸지면 나도 한번 사야 되겠다. 서울은 배신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추가 하락이 예상된 시점은 내년 한 5월까지고 그때 줍줍이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지금 내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지금 현재 가격 하락의 무덤 속에서 우울하신 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나마 나를 위로할 수 있는 건 내가 살고 싶은 동네에 비록 내가 비싸게 샀지만 그래도 나는 이 내 자식이 살고 내 손주가 살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안 팔면 되겠죠. 그냥 머릿속에 상상 속에 이 17억 했던 것들이 17억 내려갔다 하더라도 그래 나는 그냥 30억짜리 사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고 버틴다면은 일단은 정신적으로 버틸 수 있겠죠. 그러면서 대응 방안 당장 내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갖고 이자가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몸테크를 해야 됩니다. 몸테크를 하려면 뭘 버려야 되죠? 자존심을 버려야 됩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정말 좋고 좋은 지역에서
살았더라면 이렇게 위험한 시기, 이렇게 위기의 시기는 넘어가면 다시 또 안정화가 될 거고, 이 안정화는 과거 97년 IMF 끝나고 나서 한번 경험했고 2008년 리먼 사태 끝나서 보셔서 아시지만 팔아 제낀 사람들만 힘들었지, 나중에 보면 어떻든 몸테크를 해서 견딘 사람들은 항상 웃고 행복했던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간이 다시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집을 전세를 놓으려니까 시세가 떨어졌어요. 뭐 4억이 떨어졌어요. 5억이 떨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떨어진 만큼을 내려놓고, 전세를 놓으면 팔아먹은 거 아니니까 돈 필요하면은 전세를 놓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자존심 상하지만 멀리 이사를 가야 되겠죠. 전세가 내가 13억 14억 했던 게 7, 8억으로 내려갔다면 7, 8억 했던 동네는 또 4, 5억으로 내려가 있지 않겠어요? 그쪽으로 가서서 살아야 되지 않겠죠. 그래서 저는 이럴 때는 이렇게 돈맥경화로 있을 때는, 이런 때는 자존심을 버리고 몸테크로 견뎌라. 얼마나 견디면 되겠어요? 2, 3년만 견뎌라. 2, 3년만 견디면 반드시 이러한 규제들, 경기 침체가 많이 이루어지면은요, 중산층이 서민화되고 서민들이 빈곤층화되기 때문에 서민들이 더 힘들어요. 이때는 지금은 막 이 부자들을 때려 잡아야 된다, 뭐 이런 정도의 그 분노했던 사람들이 너무 힘들면, 그래, 부자답게 살게 하고 돈 좀 쓰게 해라, 소비 좀 하게 해라, 이렇게 또 만들어준 세상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2, 3년이면 제가 봤을 때는 부동산 강력한 규제와 이자 안정되고 대출 규제 풀어서 어떻든 경제가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굉장히 불안하고 힘든 분들 조금 안심되는 그런 시간이 됐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